챕터 4의 네트워크, Fog and Cloud Computing 보겠습니다. 그래서 4.1 섹션에서는 주로 네트워크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통신 파트가 어떻게 그 IoT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여기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트워크하고는 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인터넷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가 나오고요. 포그 컴퓨팅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좀 더 그 디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그 엣지 쪽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그 포그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는 어쨌든 하나밖에 어떤 센트럴 뭐 어떤 그 프로세싱 하는 게 서버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뭐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로컬한 그게 어떤 뭐 사무실 공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의 뭐 여러 개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 어떤 센트럴한 어떤 그 뭐 서버에 전부 다 데이터를 올리는 게 클라우드 방식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로컬한 각각의 어떤 포그 노드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얘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얘한테만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위에 어떤 센트럴한 서버한테는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그런 기법이 포그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뭐 정확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뭐 굉장히 비싼 컴퓨터나 그러니까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데이터도 제일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문을 닫아라라든가 이런 디시전을 내릴 때 좀 더 정확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센서 데이터가 이쪽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또 그 명령어가 내려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포그 컴퓨팅을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어떤 로컬한 컴퓨터에서 이 지역에 있는 그쵸? 뭐 내 사무실 안에 있는 어떤 컴퓨터든지 아니면 뭐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그 포그 노드, 포그 서버가 그 디시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만 좀 더 빠른 디시전을 내려주고 또 그 명령어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4.2 섹션에서는 Fog and Cloud Computing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1.1 섹션의 The Role of the Network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는 크게 나누면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PAN이라는 게 있고 LAN이라는 게 있고 WAN이라는 게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PAN은 Personal Area Network이고요. 그다음에 LAN은 Local Area Network이고 WAN은 Wide Area Network입니다. 그래서 Personal Area Network을 살펴보면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따른 분류냐면 거리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 그래서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표준안이 바로 블루투스예요. 여러분들이 그 블루투스 그 무선 이어폰을 써보면 그게 대략 한 10m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m 넘어가면은 갑자기 끊겨요. 그래서 그게 그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거는 한 100m 정도까지 가죠. 반경이 그러니까 레디어스가 한 100m 정도까지 가고요.
물론 뭐 100m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벽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와이파이죠. 예. 근데 와이파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와이어리스 랜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의 표준 아니죠. 와이파이가. 근데 와이어리스 랜이라는 게 무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랜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와이파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을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랜에 접속을 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우리나라 뭐 전체를 커버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티를 커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이죠. 이건 사실상 거리 제한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커다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WAN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LTE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커다란 지역을 커버를 하게 되고 이 WA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우 스피드 네트워크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건 뭐냐면 그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는 하이 스피드 데이터는 이미 랜에서 다 처리를 끝내고 그 WAN 쪽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네트워킹 이라는 게 여기 이제 뭐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AP 장비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PC나 여기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터넷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PC랑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랑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금 랜을 이루고 있는 거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되려면은 결국은 상당 부분 어떤 회사가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킹 회사가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ISP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SP는 이제 3개 회사가 있죠. 그렇죠? SK텔레콤이나 뭐 KT나 뭐 LG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전부 다 그 네트워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불러서 IS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공장 자동화를 한다. 뭐 요새 뭐 스마트 팩토리,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공장 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센서들을 뭐 엄청나게 배치를 하고 이게 뭐 자기장 센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움직임 센서 같은 거, 그죠? 모션 센서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갈 텐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면은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떤 뭐 컨트롤러 또는 뭐 그 데이터 센서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컨트롤러가 거기 있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결국 뭘 이루는 거예요? 랜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어떤 그 장소에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스마트 팩토리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거기에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 네트워크가 지금 다른 동네에도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로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특별히 IoT를 위해서 그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LPWAN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우 파워는 그러면 뭐 일부러 하이 파워를 하냐? 하이 파워로 일부러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로우 파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무선 센서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뿌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장 센서든 그게 무슨 센서든 간에 뭐 온도 센서든 습도 센서든 그 센서들이 근데 센서를 이렇게 그 전원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팜 같은 걸 하는데 그 뭐 과수원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 일일이 다 그 센서에다가 흙 속에 박혀 있는 센서든 뭐 나와 있는 센서든 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파워를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센서들이 대부분 배터리로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데 그 센서 값을 읽어가지고 어쨌든 서버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정을 하는데도 배터리 그 파워가 소모가 되고 통신을 하는데도 또 그 이제 배터리 파워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 배터리로 동작하는 것들은 로우 파워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로우 파워가 아니고 하이 파워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못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센서를 그러면 뭐 스마트팜을 만든다 요새 뭐. 근데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 외국에서는 안 쓰는 용어라고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자 스마트팜을 만든다. 그러면 그 센서들이 로우 파워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IoT 쪽에서는 이 로우 파워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로우 파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센서들이 이제 슬립 모드로 중간중간 잠을 자가지고 파워를 소모하지 않는 모드로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웬들이 따로 있는데 요새 IoT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LPWA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디바이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고 엔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라우터, 그 다음에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엔드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뭐 PC 아니면 뭐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엔드 디바이스에 해당됩니다. 또는 뭐 서버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엔드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이건 네트워크의 그 끝에 있다라는 얘기죠. 네트워크가 커다랗게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엔드 디바이스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뭐 패킷에 이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까보고 이 패킷은 저쪽에다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여기 PC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여기 뭐 다른 사람 뭐 랩탑도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서버 그 네이버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웹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라우터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여기 여러분들 뭐 이렇게 퍼스트 라우터 여기 주로 이제 퍼스트 라우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제 라우터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까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C가 지금 네이버 서버하고 지금 통신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패킷은 네이버 서버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IP 어드레스를 보고 네이버 서버에 전달하려면 이쪽 라우터가 아니고 뭐 저쪽 라우터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라우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 찾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라고 이렇게 라우팅이죠. 그러니까 라우터가 그 라우팅이라는 게 원래 이 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라우트가 이제 그 길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 패스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intermediary device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뽑아놨는데 이거는 뭐 별로 좋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ntermediary device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뭔가 중간에서 일을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지금 네트워크 디바이스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줄은 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겠고 네트워크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네트워크 디바이스, 엔드 디바이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하려면은 당연히 모든 디바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가 IP죠, 그렇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하나가 MAC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edium Access Control 어드레스가 있고 하나가 IP 어드레스가 있다. 그래서 MAC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고 거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데 MAC 어드레스는 고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랩탑 컴퓨터를 사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사거나 하면은 이 MAC 어드레스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대부분 안 하니까 그래서 MAC 어드레스는 고정이고 IP 어드레스는 그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를 받아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네트워크상에서 주소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IP 어드레스고 하나가 맥 어드레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당연히 이런 전선이나 전선으로 이렇게 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것도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 우리가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만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한다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PC가 있으면 붙어 있는 라우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건 PC를 뭐 A라고 부르고 라우터를 B라고 부르면 어찌 됐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얘네들끼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을 하고 그러면은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 약속대로 따라야지만 통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또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프로토콜은 사실은 TCP하고 IP라는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근데 이더넷 프로토콜은 얘는 그 레이어 2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얘는 레이어 3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토콜이고, TCP는 레이어 4에서 동작을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제 레이어 2에서 로컬 디바이스들끼리, 그러니까 랜 케이블 꽂아서 통신을 할 때 로컬 디바이스들끼리 어떤 규약을 지킬 것인가에 관련이 된 그러한 프로토콜이고요. IP 인터넷 프로토콜은 이제 리모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게 IP가 지금 뭐의 약자냐면은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고, 당연히 인터넷이라는 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P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끼리 거기에 맞붙어 있는 어떤 PC들끼리 연결을 할 수 있게 지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IP는 결국 그 리모트 디바이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어떤 그 엔드 디바이스들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라우팅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라우팅은 결국은 패킷이 어디로 지나가야 되느냐, 결국 패킷이 가는 길이 여기서 지금 여기 안 좋고, 어쨌든 패킷이 가는 길이 여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가는 패스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를 찾아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라우팅을 해주는 녀석은 바로 누구냐면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미디어리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그런 걸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라우터라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라우터를 파는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업체가 바로 시스코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그 회사가 이 라우터 장비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라우터 디자인은 소호에서, 소호는 이거는 이제 스몰 오피스, 이 O는 다 오피스입니다. 스몰 오피스고요. 그러니까 SO가 스몰 오피스고 HO는 홈 오피스예요. 그래서 소호라고 하면은 환경이 대략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원 수가 한 5명 정도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 오피스는 자기 혼자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간단한 오피스 환경에서는 결국은 라우터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패킷이 인터넷 상으로 가가지고 어떤 네이버 서버에 연결이 되던 어디 카카오톡 서버에 연결이 되던 간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의 그 사용자들이 보내야 될 패킷들이 항상 어떤 일정한 하나의 라우터만 거쳐가게 돼요. 그래서 그 라우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든 PC든 IP 어드레스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IP 어드레스를 받아야 리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돌려줄 거 아니에요. 보내는 데는 상관이 없다. 나 주소 없어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뉴스를 읽으려면 그 네이버에서 어쨌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그게 뭐든 간에 뉴스를 나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IP 어드레스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또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가 안 잡혔다.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은 나는 아예 통신 자체를 못 하죠. 왜냐하면 내 패킷은 그 바깥으로 뭐를 통해서 나가냐면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게이트웨이 주소를 모른다.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게이트웨이 주소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PC나 랩탑 같은 데서는 그 윈도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 왼쪽 아래에 이렇게 CMD라고 이렇게 치면 그 커맨드 윈도우가 이렇게 뜨잖아요. 까만색으로 뭐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가 이렇게 딱 떠요. 거기다 대놓고 여기 뭐 IP config 하고 뭐 이렇게 슬래시하고 all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그 IP 어드레스가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그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랑 피지컬 어드레스랑 같은 말이에요. 맥 어드레스라는 말하고 이건 같은 말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전부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까지, 그것의 IP 어드레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지금 사용하시는 상황이면은 직접 여러분들 그 PC에 맥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IP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게 없다, 뭐 블랭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통신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커넥트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PC는. 그래서 IoT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oT 프로토콜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COA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래서 MQTT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우 파워로 해줘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했죠. IoT 쪽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보통 통신하고 IoT 통신하고는 약간 구별을 하는 편이고, IoT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로우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상당히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와이어리스 센서 때문에 보통 그렇죠. 그래서 TCP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L4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이죠, 그죠?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TCP/IP 할 때 이제 그 TCP. 네, 여기서 보면은 이 TCP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도 되냐라고 리시버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시버가 액을 날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액이라고 하는 거는 acknowledge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너 데이터 보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리시버에서. 그러면 그때서야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먼저 물어봐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어떤 딜리버리 때문에, 그러니까 세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거기다가 얻는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IoT에서는 이걸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내가 뭐 30초에 한 번씩 온도를 읽는 어떤 센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센서가 30초마다 한 번씩 내가 데이터 뭐 온도를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고 리시버에서 보내도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또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쓸데없이 괜히 물어보는 거고, 물어보느라고 어떻게 돼요? 송신 파워가 또 낭비되잖아요. 내가 물어볼 때, 왜냐하면 물어보는 건 당연히 무선 통신에서 안테나 통해서 그게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또 닳잖아요. 쓸데없이 그거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이 IoT 프로토콜들은 일반적으로 이 파워 세이빙에 굉장히 민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IoT에서도 그렇고 뭐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시큐리티는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별일 안 생기게. 예. 그래서 confidential 한다. 예, 그래서 무슨 어떤 뭐 confidential 하다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볼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그 authentication이라는 말이 나오고 authoriz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에서 비슷한데, authentication은 이거는 로그인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로그인하고 여러분들 패스워드 넣죠. 예, 예. 그게 여러분들이 authentication 하는 거예요. 예. authentication이 인증이고 authorization이 우리말로 뭐 인가인데, 근데 뭐 인증 인가 해도 뭐 여전히 모르겠죠.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이나 뭐 인증 인가나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뭔 소리 하는지 구별이 안 되고, authentication은 어쨌든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에 액세스를 해도 되는 애냐 아니냐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컴퓨터에 이 녀석이 들어와도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게 지금 authentication의 문제고, authorization은 얘는 그러니까 권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지울 권리, 데이터를 생성할 권리.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PC에서 뭐 잘못 건드리고 그러면 read only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폴더에 write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read write 권리가 있냐 없냐, read 권리가 있냐 아니면 write 권리가 있냐, 뭐 이 권리를 따지는 거. 예. 이게 바로 author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write authorizing이 돼야 write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어떤 폴더에 윈도우에서도 그런 기능이 다 제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 only라고 그 읽기만 가능하게 어떤 폴더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세이브하거나 파일을 세이브하면 세이브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그 authorization의 문제입니다. 자, wireless technology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목을 와이파이로 달아놨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개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림을 밑에다가 그려놨는데, 가로축은 지금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축은 밴드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밴드위스는 그 주파수 영역에서 프리퀀시인데, 프리퀀시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느냐 라는 거를 밴드위스라고 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밴드위스라고 해요. 밴드위스라고 하고, 프리퀀시 밴드니까 밴드위스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대역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주로 헤르츠를 써요.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일반적으로 크면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클수록 데이터 속도가 빠르다. 물론 그러면 뭐 완전히 정비례를 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밴드위스가 크면 데이터를 빨리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5G 같은 경우는 대역폭을 얼마를 쓰냐면은 100MHz를 써요. 5G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LG U+만 지금 80MHz를 쓰기는 하는데, 뭐 결국은 그것도 아마 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LG는 80MHz 대역을 그 할당을 받았고 경매를 할 때, 그다음에 KT하고 SK텔레콤은 100MHz를 이제 경매로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 위에 밴드를 또 이제 경매를 뭐 곧 할 거긴 합니다만,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거리가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우 밴드위스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리가 길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기는 좀 힘들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밴드위스는 그 데이터 레이트하고 데이터 레이트 또는 뭐 비트 레이트, 데이터 레이트하고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데이터 레이트는 여러분들 뭐 몇 메가 bps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메가 bps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bps라는 건, bps는 당연히 bits per second의 약자죠. 그래서 1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는 뭐의 약자냐면 그냥 다 비트라고 부르지만 이게 사실은 바이너리 디지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비트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0 또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또는 1이 비트죠. 그래서 1메가bps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가 이제 10의 6승이니까, 그렇죠? 메가가 10의 6승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메가가 10의 6승, 그다음에 기가가 10의 9승, 테라가 뭐예요? 10의 12승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접도는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메가bps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1초에 100만 개,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6승계의 비트가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시 커지면 커질수록 밴드위스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거리를 멀리 이제 통신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숏 레인지에서는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보내고, 그래서 숏 레인지에서 하이 밴드위스, 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그게 바로 와이파이죠. 그렇죠? 무선 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집안에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짧은 편이고 대신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라는 그 표준안 중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최근에 나온 표준안은 와이파이 6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802.11 B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B 뭐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쭉 뭐 A, B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A, B, G 뭐 이렇게 놀다가 요새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1N이나 그렇죠? 뭐 AC나 뭐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통신 서비스가 셀룰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G, 4G, 3G, 2G. 그래서 여기 이제 셀룰러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그 셀룰러가 있고 5G, 4G, 3G. 그러니까 그 셀룰러 서비스는 이거는 이름이 왜 셀룰러냐면은 그 땅을 이렇게 셀로 나눠서 이렇게 통신을 해서 셀룰러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5G는 표준안이 하나밖에 없죠. 5G는 표준안이 하나밖에 없고 4G도 표준안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두 개였었는데 그 802.16E인가 뭐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와이브로 처음에 서비스를 하다가 그냥 사라졌죠. 망했어요. 그래서 LTE밖에 없고 표준안이. 여긴 5G는 이 5G 자체가 지금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년에 한 번씩 그 셀룰러 표준안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6G에 대해서 지금 벌써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G가 뭐 2030년에는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2040년에는 7G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에 한 번씩 그 셀룰러 시스템은 표준안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Low Power Wide Area Network이라고, 이거는 그 IoT 전용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이 센서들이 사실 센서들이 보내는 그 데이터들은 하이 비트레이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로우 비트레이트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온도 측정해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뭐 비트 수가 많아봐야 몇 비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영상을 보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이 비트레이트는 동영상 같은 거 보낼 때의 얘기고, 로우 비트레이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 뭐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LPWAN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아니고 여기 이미 나왔군요. 로라라는 망이 있어요. 로라WAN, 그냥 로라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게 SK텔레콤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 택시 탔을 때 그 기사님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실 때 보면은 무선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은 그 택시 그러면 그 기사님들은 그러면 자기 휴대폰 요금도 내고 그거 그 카드 긋는 거, 손님들이 카드 긋는 것까지 통신 그거를 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라망 같은 데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라망은 값이 굉장히 쌉니다. 이 센서 네트워크 전용이라 가지고 값이 굉장히 싸고,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는 그 다운로드 하는 게 적어도 10mbps 이상으로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데 10mbps가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그거 보다가 끊겨요.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플레이가. 근데 이거 뭐 로우 비트레이트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작은. 그 다음에 뭐 배민이라든가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보면은 이제 가져오신 분들이 카드 단말기 이렇게 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얼마 냈다라는 정보를 그냥 긁어주는 거니까 그것도 몇 비트 안 되는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무슨 5G 쓰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신에 무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뭘 쓰냐면은 이 로라만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직비인데요. 여기가 스펠이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스펠이 틀렸어요. 직비가 아니라 직비예요, 직비. 직비고 얘는 펜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펜을 만들기 위한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표준안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블루투스랑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블루투스랑 경쟁해서 완전히 밀렸어요. 그러니까 직비는 그 트랜스퍼 레이시 일단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250kbps밖에 안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블루투스가 훨씬 더 이제 높죠. 그 데이터 레이시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 3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선 뭐 이런 거 실험을 한다 그럴 때 직비로 하면은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프로토콜이다, 아니 프로토콜이라게 아니라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그런 표준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블루투스인데요. 블루투스는 이게 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나온, 대략 한 2000년도에 나온 표준안이고, 이것도 직비하고 마찬가지로 short distance죠. 굉장히 짧은 거리, 그래서 1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10m 이내에서 통신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들어낸 표준안이 블루투스입니다. 근데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사면, 사면 여러분들이 뭐 돈 내고 블루투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키면은 블루투스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블루투스 스탠다드 만든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뭐 에릭슨 뭐 이런 회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버냐? 이 블루투스 가지고 표준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안을 만들면서 이제 특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만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게 특허로 채택이 되면은 시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물건들이 다 뭐 노르딕이나 어쨌든 그 유명한 회사들 제품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근데 어쨌든 그 셀룰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셀룰러 시스템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이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5G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G에 있는 4G LTE를 쓰던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금을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쓴다고 요금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요금을 내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G, 5G 이쪽의 표준안하고 이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완전히 구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4G, 5G는 왜 우리가 돈을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WAN이잖아요, 사실. 얘는 그러니까 와이드 에리어 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핸드오프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기지국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 또 기지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지국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5G를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5G를 뭐 깔고 있는 그러니까 기지국을 많이 지금 뭐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설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통신회사들, 그러니까 ISP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5G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해주려면 장비를 사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돈이 좀 많이 들죠. 왜냐하면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초반에는 그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비들을 사서 기지국 장비를 사서 전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 지금 표준안이 5.1인가까지 나왔는데 블루투스 4.0에서 새로 나온 표준안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는 게 나와서 좀 더 IoT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 1.0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펜 근데 이 펜은 사실 뭐였냐면은 처음에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의 용도가 처음에는 그 마우스하고 키보드에 선을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2.0, 3.0 거쳐가면서 데이터 스피드가 무려 3Mbps까지 높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굉장히 높은 그 3Mbps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동영상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블루투스로 동영상을 보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3Mbps면은 너무 속도가 작아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4.0에서 블루투스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안을 하나 그러니까 블루투스 내에 있는 작은 표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지금 1Mbps도 커버를 하고요. 1Mbps 되고 2Mbps 서비스도 하고 3Mbps 서비스도 합니다. 그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Mbps 가지고 또 뭐를 하냐면은 이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는 표준안이 그 안에 블루투스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IoT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립 모드를 잘 활용해가지고 센서들이 이제 그 통신 안 할 때는 자꾸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슬립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파워 세이빙을 계속하게 배터리가 닳지 않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length the battery life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2.4GHz ISM 밴드 쓴다 그랬는데 ISM은 뭐의 약자냐면 Industrial, Scientific. M은 쓸 자리가 없는데 Medica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이 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마음껏 그냥 공짜로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 통신 같은 거를 하고 싶다.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 통신을 하려면은 ISM 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도 이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그 무선 공유기 샀을 때 뭐 국가에다가 신고하고 안 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설치하면 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와이파이는 ISM 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국가에 신고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뭐 하이파워로 통신을 해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ISM 밴드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몰래 엿드는 것도 항상 가능하고 그래서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센 파워로 보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들이 걸려 있어요. ISM 밴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 기지국처럼 막 30W, 40W로 내가 ISM 밴드로 통신을 해도 되냐?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면은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ISM 밴드는 뭐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레디에이션이 필요한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 ISM 밴드는 국가의 돈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퀀시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IoT 그 전용의 어떤 그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블루투스로 나는 그러면 그 무선 이어폰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블루투스 그 이어폰이다. 그러면 그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로 방식으로 지금 음악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아닌 거예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1Mbps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슬립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온도를 뭐 30초에 한 번씩 보낸다. 뭐 이런 거에 이제 적합한 표준안이지
음악 스트리밍하고 그런 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이게 좀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 LE 오디오라고 해갖고 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이용한 오디오를 뭐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왔어요. 지금 막 그런 표준안이 막 나온 상태라서 제가 또 음악은 로우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원래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어려워져 갖고 로우 에너지가 갖는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뭐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LE 오디오라는 게 지금 막 스펙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로 하고. 자, 그래서 셀룰러 시스템 여기 셀룰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셀룰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눈다. 뭐 반경이 뭐 1km든 뭐든 이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역을 셀룰러로 셀로 나눠서 쓴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셀룰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셀룰러 표준안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4세대에서는 표준안 LTE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5G는 그냥 표준안 이름이 5G죠. 근데 4세대에서는 그 too popular, 근데 그러면 인기 없는 게 또 있냐? 이거 popular한 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4G 시스템은 딱 두 개밖에 없었고요. 하나가 LTE고 하나가 WiMAX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바일 WiMAX라고 해가지고 그 북미에서는 아마 WiMAX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Y브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다가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4G 표준화는 LTE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5G는 서비스가 된 지가 좀 됐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고 말씀드렸다시피 10년에 한 번씩 표준안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4G 시스템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열광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 모빌리티 상황에서 즉 굉장히 유저가 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100mbps 속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LTE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물론 뭐 요금제가 비싸긴 했겠지만 어찌됐건 돌아다니면서 동영상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그 해가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그때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LTE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뭐 로우 모빌리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LTE에서는 뭐 1GBps 정도 속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LTE 표준 안에서도 어쨌든 뭐 릴리스 13E에서 그러니까 릴리스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릴리스 15, 릴리스 16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뭐 그 내로밴드 IoT에서 NB-IoT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준안이 있어서 이게 어떤 LPWAN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NB-IoT는 K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로라는 지금 SK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한 달에 요금이 상당히 저렴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고 이것들은 그 IoT 전용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로 대신에 속도는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로라 가지고 뭐 동영상 봐야지 이런 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웬죠. 로라라는 그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로라라는 거는 어쨌든 로라는 이건 표준안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용되는 표준안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 30년 후에 로라라는 말이 계속 있느냐? 그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로라를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웬은 어떠냐? 이거는 그냥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거거든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 뭐 대한민국 전체라든가 이런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그냥 WAN이라고 하는 거니까 WAN이라는 말은 이거는 테크니컬한 용어예요. 기술적인 용어라서 이건 30년 후던 100년 후던 계속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년이 지나도
when이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고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는 when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로라는 지금 현재의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IoT 전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oT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속도가 보면은 데이터 레이트가 이렇게 형편없다라는 거죠. 빨라봐야 50kbps.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려면은 10mbps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7승 비트는 그러니까 1초에 받아야지 그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거 50kbps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밖에 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배민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 어디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분의 그 GPS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로라망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계속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30초에 한 번씩 그냥 그분이 받은 GPS 신호의 그 좌표, 그것만 전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로라에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라랑 뭐 SKT 로라하고 뭐 배민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정확히 배달의 민족인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기사들이 이제 많이 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 로라하고 그러니까 어울리는 기술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아 방지 서비스를 한다. 근데 미아 방지 서비스를 하려고 내 아이한테 휴대폰도 줬는데, 그럼 내 아이한테 뭐 다른 걸 뭐 또 주냐. 근데 이제 그럴 때 로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여기 지금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안테나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위치만 이렇게 가끔 쏴준다. 그것도 나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신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 로라망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2의 Fog and Cloud Computing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컴퓨팅이야 뭐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 그냥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디맨드 액세스, 그러니까 언디맨드로 동작한다라는 게 이제 큰 거겠죠. 그래서 리소스를 컴퓨팅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컴퓨터는 컴퓨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기능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사를 설립을 했다. 그게 뭐 디스패치든 뭐든 간에 신문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신문사에 사람들이 뭐 1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신문사 설립했는데 그 뉴스 보러 1시간에 한 번씩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뭐 열애설이 났다든가 뭔가 이렇게 큰 이벤트가 생기면 접속을 많이 해. 아니면 뭐 대박 기사를 누가 뭐 특종 기사를 썼던지, 그러면은 액세스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레귤러하게 액세스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사를 차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서버 컴퓨터를 막 10대 구매해가지고 자, 내 컴퓨터에다가 기사를 막 실어놓고 그걸 사람들이 읽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버 값도 장난이 아니고 설치하느라고 많이 돈을 들였는데 막상 들어오는 사람은 평소에 별로 없어. 근데 어쩌다가 한번 대박 기사를 냈는데, 그러면 그 대박 기사를 보려고, 기사를 보려고 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신문사 서버에 액세스를 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버가 맛이 가버리겠지. 왜냐면 생각지도 않은 그 사용자들이 막 뭐 100만 명 넘는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 이런 게 되는 서버는 없거든요. 그런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액세스가 잘 안 될 테니까 광고도 잘 뭐 팔리지도 않고 그냥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주문자들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 AWS인가요? 뭐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랑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랑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놓고서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아니면 뭐 1년에 얼마 이렇게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사용한 데이터 패킷만큼만 요금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사용자들이 거의 내 신문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거의 안 내는 상태가 되는 거고 갑자기 뭐 대박 기사가 났다. 어떤 뭐 열애설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내 기사에 액세스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마존에서 스토리지와 컴퓨팅 파워를 그 여러분들 계정에다가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대신에 물론 여러분들은 패킷 액세스를 그만큼 많이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줘야 되죠. 하지만 언디맨드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C를 사는 거는 사실 언디맨드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PC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때 PC 쓰는 거 아니잖아요. 꺼놓으면은 사실상 뭐예요? 그냥 그냥 고철덩어리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용을 한 만큼만 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민 얘기는 많이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뭐 대표 업체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식 주문 같은 거 사람들이 뭐 배달 음식 요새 이제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러면 그걸 뭐 아침 9시 뭐 아침 10시 뭐 이런 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밤에 뭐 8시, 9시 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문 폭주거든요. 네.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민 같은 데서는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활용을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죠? 뭐 아침 10시, 뭐 아침 9시 이때는 시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 내가 직접 서버를 구했다면 서버 컴퓨터를 구하면 그 서버들이 계속 놀고 있다가 막상 주문 폭주 시에는 서버 다운되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 돈을 내고 pay as you go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그래서 내가 돈을 낸 만큼 컴퓨팅 파워와 이 스토리지 그 비용을 내면 된다. 마치 유틸리티처럼. 유틸리티라는 말은 이제 이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월세 낼 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그거잖아요. 뭐 가스 요금, 뭐 그다음에 전기 요금 이런 게 다 이제 유틸리티 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가스 요금이든 전기 요금이든 사용한 만큼만 내잖아요. 근데 가스랑 전기를 레귤러하게 계속 1시간마다 일정하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컴퓨터에서 내가 제공을 받는 것이 항상 컴퓨팅 파워 그리고 스토리지 파워, 그러니까 스토리지 스페이스인데 그거를 사용한 만큼만 내겠다라는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그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WS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그 구별을 하면은 뭐 IaaS가 있고, 그러니까 Infrastructure as a Service가 있고, Platform and Mobile Platform as a Service가 있고, Software as a Service에서 SaaS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Software as a Service는 이거는 그 클라우드 업체가 모든 일을 다 해. 그래서 고객은 별로 할 게 없어. 그리고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고객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드웨어나 이런 관련된 거는 이 업체가 다 해주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요 IaaS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건 내가 직접 코딩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IaaS로 가야지. 그러니까 플랫폼 앤 모바일 플랫폼 이거는 이제 이 중간 정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특별히. 그러니까 IaaS하고
이 SaaS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플랫폼, 그러니까 PaaS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웹메일 같은 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웹메일? 여러분들 웹메일 쓰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써야지, 그렇죠? 뭐 메일 읽고 그냥 메일 보내고 이거지. 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제공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외에는 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드롭박스 이런 거. 그래서 드롭박스도 이거는 이제 그 스토리지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드롭박스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어떤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어떤 그 쉐어드 풀에 접근을 한다. 쉐어드 풀에 접근을 하는 거고, 어떤 뭐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서 그거 어떤 풀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쓸 때는 그 리소스를 많이 쓰는 거고, 그죠? 내가 그 컴퓨팅 파워가 적게 필요하면 조금만 쓰는 거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근데 그림에 보면 이제 포그 컴퓨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여기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비행장에 무슨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이 일이 생긴 어떤 데이터를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디시전을 내려서 야, 지금 공항 지금 뭐 셧다운해 라고 명령이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느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갔다가 여기서 AI가 여기서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야 여기 빨리 문 닫아 뭐 1번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명령이 간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을 이 포그 노드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포그 노드를 여기다 아예 설치해. 여기다가 포그 노드를 아예 설치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포그 노드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 포그 노드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까지 가질 않아. 그거를 우리가 포그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그 컴퓨팅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들이 정말 가득하고 강력한 AI 엔진들 같은 게 여기 포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포그 노드는 여기저기다가 포그 노드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포그 노드를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느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번 방에 지금 뭐 비행장인데 1번 뭐 활주로에 뭐 폭탄 설치됐다. 그럼 빨리 닫아야지. 그걸 뭘 지금 이거를 AI한테는 여기 물어보고 어쩌고 다시 답변을 듣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바로바로 디시전,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포그 컴퓨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그 컴퓨팅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컴퓨팅을 센트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냐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디시전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중앙 집권적인 형태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중앙 집권형.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약간 중앙 집권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포그 컴퓨팅은 그 모델이 아닌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시전 내리는 그러니까 브레인이 결국은 그 네트워크 엣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랑 말이 비슷한 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도 있어요. 엣지 컴퓨팅 EDGE.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포그 컴퓨팅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거는 아예 엣지에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그 노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엣지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여러분들이 뭐 라즈베리 파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센서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리고 여기 포그 노드가 있고 한 뭐 포그 노드까지 어떻게 할까요? 한 뭐 50m 간격? 여기 한 50m? 센서 노드는 여기 뭐 라즈베리 파이랑 붙어 있으니까 뭐 10cm, 그죠? 그리고 포그 노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센트럴 그 데이터 센터까지는 데이터 센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0km, 한 200km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엣지 컴퓨팅은 이게 라즈베리 파이 여기가 엣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시전 내리는 거야. 그냥 센서 데이터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하면 야 너 빨리 뭐 지금 뭐 히터 켜 뭐 이런 거를 얘가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거 완전히 엣지죠. 그러니까 맨 끝에 단. 그 다음에 포그 노드는 여기까지는 일단 전달이 된 다음에 그 지역을 커버하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서울을 커버하는 포그 노드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야. 센서 데이터를. 그러면 이 포그 노드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디시전을 여기서 내려주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 센터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디시전을 여기서 내려서 그걸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구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좀 더 디시전을 내리는 게 엣지에 가까운 쪽이고요. 그리고 포그 컴퓨팅하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사실은 포그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수족에서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디시전을 내리는 거고 이 클라우드 방식은 이제 뇌에서만 디시전을 내리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그 포그 컴퓨팅하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교만 하고 있죠. 보시면은 포그 컴퓨팅의 특징을 보면 여기 reduces the data burden이라고 써 있어요. on network.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그 로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내니까 포그 노드가 그냥 알아서 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한테 데이터 자체를 보내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네트워크에 그 부담을 주는 거는 당연히 덜어지죠.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포그 컴퓨팅을 하면은 부담이 적다. 그리고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좋다.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당연히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큐리티 관점에서 좋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엿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당연히 나빠요. 그래서 포그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까지 그 데이터 자체를 보내지 않고 지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통신을 그만큼 안 하잖아요. 통신을 그만큼 안 하니까 당연히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당연히 보호하는 거니까요. 엿들으려고 해도 말을 해야 무슨 엿듣지. 자기 혼자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엿들어요?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빅데이터 나왔는데요.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인데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왜 많아지냐? 그러니까 당연히 IoT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IoT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 IoT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센서가 계속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에 만들어낸 그 데이터하고는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바뀌지가 않잖아요. 바뀐다고 해도 전화번호 바뀌어봐야 그거 일생 동안 몇 번이나 바뀌겠어요. 근데 이건 IoT는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그렇죠? 온도 센서만 해도
1분에 한 번은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작은 데이터지만 그게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는 어떻게 characterize가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본다. 세 가지 그 기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volume, velocity, variety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륨 관점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데이터가 많냐 아니면 적냐, 그렇죠? 그래서 amount of data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메가면은 큰 거고, 예를 들어서 1메가면 뭐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메가바이트냐, 뭐 1메가바이트냐, 뭐 이런 거. 제가 바이트라고 얘기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1바이트는 8비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8개씩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velocity는 그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빨리 제너레이션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온도 센서가 읽는 건데 이게 1분에 한 번씩 읽느냐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읽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velocity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variety가 있는데 이거는 type of data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로 제너레이션 되느냐, 이게 뭐 캐릭터 스트링이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뭐 GPS 무슨 좌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아니면 그냥 뭐 실수인데 뭐 프리시전이 뭐 실수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프리시전이 무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비트짜리 뭐 데이터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varie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스토리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IoT 디바이스가 이게 뭐 센서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스토어 데이터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이브할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보낼 것이냐. 밖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일단 받은 녀석이 그 데이터를 가진 거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세이브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내지도 않고 뭐 세이브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토어 할 것이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크립션 얘기가 나오는데 인크립션 얘기 전에 여기 데이터 템퍼링 그 다음에 thef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게 시큐리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시큐리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그러면 남이 읽는 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남이 읽으면 안 되는데 남이 그걸 읽어버린 경우가 있는 거고, 그걸 남이 바꾸면 안 되는데 남이 와가지고 데이터를 바꾸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템퍼링은 이거는 이제 라이트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템퍼링이 그러니까 라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theft는 이거 훔쳐가는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read라고 보는 게 좋겠죠. 계속해서 시큐리티 얘기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누군가 뒤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되는 데이터를 엿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그 현재 대부분의 통신이 그 와이어리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무선의 특징상 무선 통신은 뭐예요? 누구나 엿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 단말기 수신단 키기만 하면 다 엿듣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통신하는 거 사실 그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 신호를 사실은 여러분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인크립션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입니다. 인크립션이 우리말로 암호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통신할 때 엿듣거나 하는 게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머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그 블루투스 표준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ZigBee, 블루투스, 여기 4G, 5G, 그다음에 이건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로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IoT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로라
이게 일단은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고, 블루투스도 뭐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는 특히나 이 블루투스 안에 무슨 표준안이 있다 그랬어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BLE라는 그 표준안이 따로 있다 그랬죠. 블루투스 안에.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4.0에서 처음 나온 표준안인데, BLE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 BLE하고 이 로라하고의 차이점을 보면은, 블루투스는 어쨌든 이 블루투스 디바이스, BLE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키기만 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통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돈을 내는 일이 없고, 로라는 어때요? 자, SK텔레콤에서 망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로라는 달달이 요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포그 컴퓨팅 구별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포그 컴퓨팅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엣지 쪽에서도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IoT가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센서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생기는 아주 커다란 원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3디멘션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볼륨이나 벨로시티나 버라이어티 관점에서 구별한다. 뭐 이런 걸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